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일본 와세다 대학 강연에서 한일 갈등을 풀 수 있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너무 뜬구름 잡는 동화 같은 비현실적인 제안이어서 일본 정부 당국에 의해서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자존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용도 사전에 검증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려면 사전에 일본의 의회 내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하여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거나 그런 사전 정비 작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불쑥 꺼냈다가 일본 측으로부터 지적만 당하는,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역시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관이 맞아. 한국 사람들은 깊이가 없어. 얄팍해. 사정이 급하니까 말을 또 바꿔. 사정이 급해지면 이것저것 불쑥불쑥 미봉책으로 내놔. 도저히 깊이와 무게가 너무나 없어. 이런 식의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그 인식을 확인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그런 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제안한 1+1+ 알파. 와는 한국 기업, 또 하나의 와는 일본 기업. 일본 기업은 강제징용 피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신일본 제철을 포함한 이런 기업들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 기업은 박정희 대통령 정부가 일본에게서 받은 청구권 자금을 투자를 해서 그 혜택을 본 기업, 예를 들자면 포스코, 이런 기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한국 기업이 돈을 내고, 일본 기업이 돈을 내고, 플러스 알파는 한국 정부, 그리고 국민 성금, 그리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잔액 60억 원, 이것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의 명기를 해놨습니다만은, 아니, 한일 위안부 합의, 박근혜 대통령이 애써 심혈을 기울여서 한일 간의 미래 관계를 내다보고 내린 용단, 내용도 상당히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아낸 것, 아베 총리가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 물론 저는 아베의 사과 스타일이나 양식이 다소 한국인들의 국민 감정에 미흡했다고 봅니다만은 어쨌거나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합의의 근간, 줄기, 본질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아냈다는 것, 그리고 일본 정부의 공식 배상금이 투입됐다라는 것, 10억엔, 그래서 100억 원이 넘는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려운 작품 위안부 합의를 누가 파기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화해치유재단도 해산시키고. 그런데 자기네들이 위안부 합의를 파기시켜 놓고 60억 원의 잔액을 이쪽으로 끌어다 쓰겠다고요? 자, 그러면 그것은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의를 파기했다가 합의를 인정했다가 이건 무슨 널뛰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한국 정부나 한국의 삼부 여인, 국회의장의 발언을 일본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애초 깨서는 안 되는 거를 깨놓고 이제는 또 다른 데에 급하니까 그 부스러기를 갖다 쓰겠다고요? 일본 사람들의 역사성이나 국민성, 그리고 합리성, 과학성, 논리성으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일본의 자기 모순인데
1+1에 일본 기업이 들어가는 것도 절대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본 기업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책임이 전부 다 끝났다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문재인이 태국에서 아베 총리를 이끌어서 소파에서 가졌던 11분간의 만남, 그 만남에서도 아베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징용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한국은 국제 간의 약속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 번째에 제가 적어놓은 대로 문희상 의장은 지난 2월 달에 외신 인터뷰에서 일본의 왕, 일왕을 전범의 아들이라고 규정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왕이 사죄해야 한다는 엉뚱한 발언을 해서 한일 갈등을 초래한 인물입니다. 일종의 반일 선동이죠. 반일 선동. 문재인이나 조국에 앞서서 반일 선동을 했던 문희상. 일왕은 일본 헌법상 국가 통합의 상징이지만 구체적인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왕 히로히토의 아들 아키히토가 무슨 책임이 있다고 사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말을 그렇게 뱉어놓고 이것을 주워 담느라고, 이것을 사죄하느라고 바쁩니다. 벌써 와세다 대학에서 나의 발언으로 마음이 아팠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라고 사죄를 또 했습니다. 벌써 4번째입니다. 이 한일 간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문희상 의장은 지난 패스트 트랙 사태 때 강제 사보임을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강행을 해서 사실상 패스트 트랙 혼란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권은희 2명의 사법개혁특위위원을 강제로 사퇴시키려고 김관영 총무가 다른 사람 두 사람을 집어넣은 것을 이 사퇴하는 위원들의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는 절대 사보임을 할 수가 없는데 관행이라고 하면서 문희상 의장이 강제 사보임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패스트트랙 사태를 촉발시켰습니다. 4번째, 노무현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초대 비서실장 문희상, 마지막 비서실장 문재인. 노무현 정권이 531만 표로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폭망하게 된 데에 책임 있는 2명의 비서실장이 현재 1명은 대통령이고 1명은 국회의장입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물구나무 속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2004년에 그만두자마자 그 해는 노무현이가 탄핵소추를 당해서 권한이 정지되고 총선이 있고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고 대단히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희상 의장은 당시 직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에게 청탁을 해서 자신의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청탁을 해서 자신의 처남을 미국에 있는 자회사에 취직시켜달라라고 해서 처남이 대한항공의 미국 자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실제적으로 거의 일을 하지 않고 74만 달러의 보수를 챙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탄핵소추의 그 해에 벌어진 직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행태였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 나라 국민들은 국회의장 복도 없는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